생명이 위급한 2살 어린이 수술을 거부해 권역응급센터에서 취소된 전북대병원이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평가에서 2년 연속 미충족 판정을 받은 데다 응급실의 재실 시간이 긴 만큼 큰 폭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본사를 찾아 군산조선소에 건조 물량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답변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전주천 상류에 조성할 전주시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이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창의 고려 청자 가마터에서 국내 최초로 공방터와 건물터가 동시에 발굴됐습니다. 초기 고려 청자의 제작 비밀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2살 아이의 수술을 거부해 권역 응급센터 지정이 취소된 전북대병원이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평가에서 전북대병원이 2년 연속 미충족 판정을 받은 데다 응급실의 재실 시간이 긴 만큼 큰 폭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대병원 응급실 환자가 병실이나 수술실로 옮길 경우 10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에 당해서 전북대병원에 갔었는데 응급실에 16시간 머문 뒤에 병실에 배정받아 좀 불편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을 찾은 중증 응급 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전북대병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은 18.2시간으로 전국 4번째, 2014년엔 17시간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길었습니다. 정부의 평가 결과도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 확보 여부 등을 평가해 발표합니다. 지난해 18군데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 2곳이 미충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엔 18군데 광역센터 가운데 전북대병원 1곳만 미충족입니다. 2차례 모두 응급의학 전문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전북대병원 응급센터는 의료인력 부분에서 법적 기준에 미충족하였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응급의학 부분의 인력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대병원은 2살배기 사망을 계기로 150억 원의 자체 예산으로 응급센터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인력과 장비를 늘려야 환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선업 침체로 내년엔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관계자들이 현대중공업 본사를 찾아가 군산조선소에 건조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에 문을 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입니다. 올해 대형 선박 13척을 건조해 1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년이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군산조선소에 배정된 LNG선 2척이 울산 본사로 이전되면서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작업 물량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미 협력업체에서 700명이 실직했고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이보다 훨씬 큰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건비가 밀려가는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만약에 7, 8개월 뒤에 내년에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현대중공업 본사를 찾아 내년에도 선박 건조 물량을 군산에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우선 회사를 살리는 게 먼저라며 군산조선소 물량 배정에 대해서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조선업을 살리고 그 살린 이후에는 그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군산조선소가 또 제 역할을 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현대중공업 협력사는 82개, 근로자는 4,300여 명에 이릅니다. 또한 조선업계 수출액은 전북 전체 수출액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곧 건조 물량이 끊기게 될 군산조선소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전북 조선업계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주민 반발로 사업 대상지를 바꾼 전주시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변경 승인은 늦어지고 또다시 주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멀지 않은 전주천 상류 주변입니다. 전주시는 2만 7천 제곱미터 크기로 이른바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시군에 한 곳씩 추진하는 생태관광지입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치명자산 등과 이어지는 생태관광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라북도는 원래 삼천에 생태관광지를 만들려다 1년여 만인 지난 7월 이곳으로 대상지를 바꾸기로 하고 전라북도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되도록 전라북도에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보완 같은 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일정 잡히면 이제 위원회 개최해서 심의를 해야죠. 전주시가 전주천으로 대상지를 바꾼 건 삼천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이유로 반발한 탓입니다. 그러나 이번 새 대상지도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80평생 피와 땀을 들여서 황무지를 훌륭한 옥토로 갖고 오신 훌륭한 삶의 터전입니다. 전주시는 토지주와 어떠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은 행정 절차적 명백한 하자입니다. 전주시는 대상지 변경 승인 같은 행정 절차를 마친 뒤 토지주들과 충분히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태관광지 조성에는 94억 원이 들어갈 예정인데 대상지 변경으로 8억 원이 늘었고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의 핵심 기반 시설인 남북도로가 본격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 5월에 새만금 남북도로를 착공하기 위해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새만금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부안군 하서면과 군산시 오식도동을 연결하는 26.7km의 도로로 사업비는 9,095억 원입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을 놓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후영 의원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민주 안후영 의원은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면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커진다며 개발과 투자 유치라는 명분으로 카지노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기려면 카지노를 들여와야 한다며 카지노 신설을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해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 지정된 지 5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전주의 음식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한옥의 고즈넉함에 다양한 먹을거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읍니다. 하지만 꼬치구이 퇴출 논란처럼 국적 불명의 먹을거리가 줄을 이룹니다. 전주 고유의 맛에 대한 혼란 속에 맛의 도시 전주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 이름을 올린 지 5년째. 전주의 음식 문화를 보존하면서 산업화와 음식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관 협력 강화, 식재료 농장이나 식품 공장 관광 상품 개발, 장기적인 인력 양성을 주문하면서 지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했습니다. They just need a little confidence. So we need to have the confidence with the industry partners. Those would be the hotels, the restaurants, the tour operators, and so on. They need to a little bit of extra effort or a boost to help them to see that there is potential for success. 전주 등 세계 18곳의 음식 창의도시 협력을 주도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세계 미식 계절이라는 행사를 해마다 열어 음식 관광 활성화로 이끌자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그 음식 창의 도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세계에 알리고 또 그것을 내부 도시 발전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각 도시마다 훨씬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럼에서는 비빔밥이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지역과 문화, 식품 구입 여건 등에 따라 조리할 수 있어 세계인이 즐기는 대표 음식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연말까지 쌀 34,700톤을 추가로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뒤 시도별로 매입 물량을 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북에선 지난달부터 올해산 공공비축미로 5만 1,000톤을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총 수매 물량은 8만 5천여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남원과 고창의 전라북도 노인 요양병원이 민간에 위탁됩니다. 전라북도는 두 요양병원을 직영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 5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며 수탁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북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요양병원은 도립 2곳, 시립 2곳, 군립 2곳 등 6곳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은 모두 민간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00여 년 전 초기 고려 청자에 대한 비밀이 고창에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초로 초기 청자 가마터에서 공방터와 건물터가 동시에 발굴됐기 때문인데요. 베일에 쌓여있던 초기 청자의 제작 공정과 운영 실태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푸른 솔소발에 드넓은 유적지가 펼쳐집니다. 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가마터인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입니다. 바로 앞에 바탕 흙을 저장하는 연토장, 유약을 담아두는 시우공, 그릇을 말리는 건조장이 온전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남 강진과 부안에서 청자를 생산하기 전인 10에서 11세기 무렵 초기 청자 제작 시설인 공방터입니다. 작업 공간마다 나뉘어 있어서 당시 공정이 분업화됐다는 사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제작 공정에 따라서 분업화된 양상이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이런 것은 조선시대의 어떤 간해 수공업의 공방지와는 확연히 다른 현상입니다. 관청의 감독시설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터 3곳이 확인되고 청자 파편과 기와 등도 출토됐습니다. 국내에서 고려 청자 가마터가 발굴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가마터와 함께 공방터, 건물터가 동시에 발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기 청자 제작 공정과 운영 실태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관 주도를 했다 하면 왜 관에서 주도해서 이 엄청난 청자를 만들었느냐. 이게 내수용이었겠느냐 아니면 이제 수출용이었겠느냐라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고. 1100여 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청자 제작 시설이 고창에서 발굴되면서 관련 학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수리시설인 김제 벽골제가 세계 관계시설 유산에 등재됩니다. 김제시는 벽골제가 다음 달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관계시설 유산에 등재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시설 유산은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관계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에 제정됐습니다. 후백제 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수 침령산성에서 호남 최대 규모의 원형 집수시설이 확인됐습니다. 집수시설은 지름 9m, 깊이 4m로 계단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바닥에는 납작한 석재를 깔았습니다. 집수시설 내부에서는 도르래와 기와, 토기 등 200여 점이 출토됐습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남원 내기마을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뚜렷한 발병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의뢰를 맡은 서울대 백두명 교수 연구팀은 마을 인근의 아스콘 공장이 가동될 때 발암물질이 증가하고 마을의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요인이 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내기마을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주민 10여 명이 각종 암에 걸렸고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과 높은 라돈 수치, 송전철탑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내일 오후 전주 비빔밥 축제를 위해 풍남문 사거리에서 완산경찰서 3거리까지 240m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통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로 일반 차량의 통제는 물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도 우회 운행합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전주 33개 동대표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비빔밥 만들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집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하다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김 씨는 지난 3월 전주에 있는 자신의 원룸 거실에 번개탄을 피워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2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독 가스가 작은 방으로 스며들 수 있는 상황에서 김 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완주 진무장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임 전 군수는 지난 4월 무주군청 사무실 10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건네는 등 호별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